네, 이슈 속에서 돈 되는 정보들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주말 사이에 핫하게 흘러왔던 이슈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 이슈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오늘 우주경제 로드맵이 발표가 됩니다. 우주항공주 어디까지 솟아오를까라는 이슈 들고 와봤는데요. 전일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현 정부가 이제 우주 강국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스탠스를 계속해서 비춰내고 있는데요. 오늘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가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계획 안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특별법으로 우주항공청은 신설하겠다라는 겁니다. 내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국판 나사로 보면 되겠죠. 이사님, 오늘 이 이슈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근데 사실 제가 전일 이 이슈 봤을 때 오늘 관련주들 날아가겠다 싶었는데 사실상 좀 잠잠합니다. AP 위성이라든지 뭐 인텔리안 테크 정도만 오늘 좀 빨간불 켜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마저도 강하진 않고요. 이사님, 이 이슈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여기 섹터에 속하는 기업들이 이제 방산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근데 최근에 방산 모멘텀으로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시장 상황 여하에 따라서 조금 상대적으로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했는데 좀 시장이 받쳐주지 못하는 것도 좀 아쉽고 최근에 좀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미 좀 알려져 있는 그런 재료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난 한 3, 4개월 전부터도 좀 일정 같은 거 좀 자세히 체크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12월까지 우주항공청 신설 추진키로 했었고 이미 또 우주경제 로드맵 연내 발표 계획 이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래 올해 가기 전에 우주 관련된 이와 관련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정이 좀 뭔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좀 알고 있는 것이고 내용이 또 방산 모멘텀으로 좀 오른 부분도 있고 또 시장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상승하는 종목은 많지 않고 선별적인 흐름이 나오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한 차례 시세가 어느 정도 나와줬던 이 자리에서 주가들이 소강 국면을 보여준 자리인데요. 다시금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들 있을지 그 옥석 가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사님. 네, 말씀하신 오늘 이제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 계획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오후 1시 30분에 한 호텔에서 룩셈부르크와의 우주 협력 MOU도 체결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제 이제 룩셈부르크 경제 사절단이 방한을 했죠. 87명이 방한을 했는데 그래서 요거 이런 일정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산 관련된 모멘텀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선별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한 종목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수급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살펴보면은 인텔리안 테크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기관이 9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좀 많이 올랐고 2021년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한 5만 5천 원에서 한 8만 5천 원 사이에 큰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기관이 좀 꾸준히 하반기에 들어서도 좀 관심을 갖는 게 긍정적이라 생각이 들고요. 위성통신 안테나 전문 기업이고 또 과거 원웹과 이제 수주한 이력이 있는데 네옴시티와 원웹이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네옴시티 인근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의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 모멘텀은 아니고 좀 중기적으로 볼 수 있는 모멘텀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기관 수급과 앞으로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들에도 귀를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 연말로 접어들면서 기관이 어떤 종목을 담아가나도 정말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겠는데 그 측면에서도 말씀을 주신 거네요. 인텔리안 테크가 괜찮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사님, 그러면 대표주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 항공우주 같은 종목들은 지금 자리 어떻게 바라보세요? 보유자들의 영역일까요? 지금은 조금 이렇게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상승하고 좀 횡보냐 아니면 짧은 조정 끝에 또 다시 한번 치고 가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코스피보다 지수보다는 이쪽 지금 이제 방산 우주 쪽 섹터도 많이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뭐 비중이 크면은 뭔가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뭐 종목을 조금 뭐 비중 줄이고 뭐 다른 섹터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은 뭐 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는 공격적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의 비중 조절해 가면서 들여다보자라는 말씀으로 그냥 전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슈. SK온과 현대차가 배터리 합작 공장을 만들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호재가 되어줄까라는 주제 들고 와 봤는데요. 자, 전일 이슈가 있었습니다. 현대차와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입니다. SK온이 손을 잡고 한 2조 5천억 원 규모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미국에 짓겠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현대차와 SK온은 협력했던 그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경험이 작용이 된 듯합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5, 6 그리고 2024년부터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아이오닉 7이 모두 SK온의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어서요. 그 영향을 받았다라는 이슈도 있고요. 역시나 미국 시장을 잡기 위한 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 감축법으로 이제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으로 미국에서 전기차가 엄청 많이 팔릴 텐데 현재 전기차 비중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한 중국이 20%, 미국이 7%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을 선점해야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 공장을 협력해서 세울 거다로 풀이가 되고 있는 건데요. 오늘 메리츠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괜찮고 그리고 이렇게 협력으로 공장을 짓게 됐을 때 납품을 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거였는데요. 그 기업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케미칼, 분리막에선 SKIT, 동박 SKC, 그리고 리튬과 니켈에서는 포스코홀딩스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한 상황인데 자, 이사님, 종목들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세요? 지금 나열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정말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좀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예. 저는 SK온과 관련된 밸류체인에서 그 장비 쪽 종목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중에서는 여러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PNT, 윤성 FNC, 유일 에너테크, NS 요 네 종목은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장비 쪽도 보면은 이제 뭐 PNT는 또 이제 뭐 리포트도 많고 뭐 이렇게 관련된 뉴스도 많은데 이쪽이 이제 SK온과 포드가 이제 합작하는 그 글로벌의 모멘텀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도 올해 LG 엔솔 물론 뭐 시가총액 크고 대장주이긴 한데 올해 많이 올랐고 그러면 조금 덜 올랐고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올해 덜 오른 종목으로 좀 관심을 조금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뭐 투자 아이디어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SK온과 관련돼서 지분을 100% 갖고 있는 SK이노베이션 올해는 흐름만 보셔도 작년 초부터 하락 추세단에 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올해보다는 더 나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우리 이사님께서 네 종목을 말씀 주셨잖아요. PNT, 유일 에너테크, 윤성 FNC 그리고 NS까지 플러스 SK이노베이션도 괜찮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봐도 되겠죠? 네. 예, 내년까지 좀 넉넉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사님 탑픽은 어떤 종목인가요? 장비 쪽에서는 PNT 이제 뭐 계속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도 그 올해 보면 시가총액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았어요. 상대적으로 좀 무거워서 안 샀는데 생각보다 잘 가네. 그런 흐름 많이 봤었죠. 그러면은 SK이노베이션이 물론 이제 정유 쪽에 이제 섹터 이제 그쪽 이 기여도가 크긴 하지만 SK온과 관련돼서 SK이노베이션도 내년부터는 좀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크다는 거 초점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3분기 누적으로 봤을 때도 작년 3분기 누적과 비교해 봤을 때 배터리 점유율도 배터리 3사 중에 SK온만
증가한 것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지난주에는 인도네시아 니켈 공급망 구축 소식도 있었고, 물론 뭐 해결될 부분도 있겠지만 뭐 수율이나 자금 조달 안전성 이슈도 좀 해결될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이 대형주인 SK 이노베이션도 좀 이렇게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PNT 언급 주셨고요. 이사님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늘 SK 오늘 다뤄봤습니다만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과도 합작으로 무언가를 하겠다 뭐 이야기들은 줄줄이 나와주고 있어서 현대차 주가 참 답답해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이제 현대차는 큰 흐름에서는 IRA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SK 이노베이션에서 좀 안타까운 거는 오늘 그래 이제 합작법인 해서 이제 2026년에 전기차 30만 대 규모 생산 나왔는데, 또 오늘 오전 10시 이후에 현대차가 LG 엔솔과도 또 이렇게 손잡는다는, 그래서 뭐 100만 대 뭐 생산 관련된 좀 소식도 있었죠.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 뭐 GV70 다음 주부터인가요? 다음 달부터인가? GV70 전동화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생산이 되는데, 독일에서 이제 테슬라 Y 모델을 제치고 1위를 했다는 소식도 지난 주말에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말고는 이제 현대차 그룹인 것 같아요. 근데 IRA 관련된 모멘텀,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이 좀 언제 좀 빠르게 해소가 되는지가 가장 키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오는 듯한데요. 좀 지속적인 체크는 필요하겠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뷰, 우리 이사님의 뷰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레몬 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